이전에 또 이제 우리나라의 또 한 장르를 자극한 게 있죠. 굉장한 자극을 줍니다. 네. 네. 우리나라 이제 헤비메탈. 우리나라의 헤비메탈. 한국의 헤비메탈. 나왔다 한국의 헤비메탈. 한국의 헤비메탈. 얼마나 무거운지 봅시다. 네. 네, 이것도 뭐 약간의 한국의 헤비메탈 씬을 얘기를 하자면은 한 80년대 중반쯤부터 신화의 1집을 기점으로 해서 헤비메탈이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생겨는 그때가 이제 헤비메탈 1차 부흥기, 1차 전성기라고 하죠. 신화위, 백두산, 어휴. 부활, 그리고 H2라는 네. 이제 헤비메탈 1세대들이 갑자기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헤비메탈이라는 장르적 특성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좀 시끄러운 음악을 시끄럽죠. 좀 네.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고 생소한 음악이기도 했고 80년대에서부터 90년대 초반까지는 트로트와 발라드가 좀 네. 우리나라를 많이 잡고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80년대 중반부터 뭐 가장 히트는 이제 변진섭.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송에서 헤비메탈 밴드를 부르는 경우가 많지가 않았어요. 거의 없었을 것 같긴 네. 하네요. 방송에서는 락도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사실 락이라는 장르가 그 당시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네. 밴드 공연은 뭐 송골매 정도 말고는 그렇죠. 네. 뭐 잘안 하지 않았던. 그렇게 하면서 헤비메탈 1차 전성기가 쇠퇴하기 시작을 했죠. 또 쇠퇴하기 시작한 가장 큰 배경은 그 당시에 또 이제 대마초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조금 아하. 유행처럼 번지는. 그렇게 해서 부활에 이제 뭐 김태현 씨가 대마초 네. 때문에 구속이 되고 그렇게 해서 부활을 이어가지 못하고 이제 부활이 이제 잠정 해체가 되고 백두산의 경우는 이제 보컬리스트 유현상 씨가 트로트를 전향을 하면서 백두산이 이제 맞아요. 잠정 해체가 되고 네. 이미지 변신도 하시고. 네. 그리고 근데- 신하위 같은 경우는 이제 리더인 신대철 씨가 뭐 꿋꿋하게 이어가긴 했지만 2집, 3집 정도의 보컬리스트 김종서 씨가 탈퇴를 하면서 신하위가 약간 침체기에 접어들게 됐어요. 김종서 씨가 신화에 있던 분이에요? 네, 신하위 몰랐어. 2집, 4집 이렇게 한번 활동을 24집 짝수만 하셨네. 그렇고. 잠깐만. 부활은 뭐 헤비메탈이에요? 부활이? 헤비메탈을 표방했어요. 1집을. 1집 때는. 그러니까 그리고 뭐 H2O라는 미국 LA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발매했던 1집이 있었는데 네. 정말 생소해요. 네, H2O라는 팀도 있었는데 요거는 뭐 1집을 그다지 화려하게 활동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2집부터는 장르가 좀 변형이 돼요. 장르가 좀 바뀌어 오동락 쪽으로. 그러면서 또 이제 좀 침체가 됐고. 헤비메탈 자체가 이제 뭔가 축소가 된 느낌이네요. 네, 이게 80년대 말로 가면서 네.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방송에서는 안 나오는데 이제 암암리 언더그라운드에서 이제 헤비메탈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들이 이제 우리도 한번 그들이 우리도 우리가 한번 자극을 뭔가를 좀 해보자. 그렇게 해서 나온 음반이 네. 프라이데이 애프터눈이라는 이제 음반이. 엄청 화려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기 프라이데이 애프터눈 1집입니다. 여기 뒷면에는 여기 참여했던 이제 모든 그 뮤지션들이 이제 단체 사진이 나오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는 아까 이 앨범도 그렇지만 뒷면에 뭔가 함께 같이 찍은 사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이게 뭔가 컨셉인 것 같은. 이 프라이데이 애프터눈 1집은 그동안 이제 헤비메탈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우리나라 헤비메탈 매니아들이 이렇게 우리나라도 발전을 했구나 라는 걸 좀 다시 한번 느끼게 했던 좀 음반이긴 했거든요.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은 키 같아요. 네, 1집에 아마 지금 다들 생소하실 건데 뭐 그나마 좀 아직까지 활동하고 있는 팀은 블랙신드롬이라는 팀이 있어요. 그래요? 아직 있어요? 아직도 활동을 하세요. 이 블랙신드롬도 1세대 헤비메탈 팀이거든요. 아직도 거의 멤버 교체 없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에
그분들이 알만한 사람들은 아마 얘기를 해줄게요. 거기 서 계신 모양들을 보면 다들 어디 가셨을 것 같은데 네. 마감이 되게 심한 팀인데 지금 모양이. 네. 여기에 이제 참여했던 중에 멘탈의 힘이죠. 아이언 로즈라는 팀이 있어요. 철장미라고도 그냥 불렀는데 전혀 몰라요. 철장미의 보컬리스트는 김성년. 아이언 로즈 그래서 철장미 김성년 씨 알아요? 몰라요. K2? 몰라요. K2는 알죠. K2는 알죠. 네. 슬프도록 아름다운. 슬프고도 아름다운. 저는 전혀 모르는 세계입니다. 그러면 알길 거는 피노키오라는 밴드 알죠? 사랑고정 사이. 네, 나 피노키오 알죠. 여기 철장미의 보컬리스트가 김성년 씨고 피노키오에 있다고 김성명 씨가? 그리고 여기 있던 아발란시라는 밴드가 있어요. 네. 아발란시의 기타리스트가 이태섭 이라는 분인데 태섭이라는 이름 되게. 두 분이 만나서 만든 팀이 K2예요. 우리도 만나서 캔팅 만들었다고? 네. 김성현 씨랑 이송 이런 걸 만든 적이 없는데? 네. 만든 팀이 그러니까 철장미의 김성현 씨가 철장미를 해체하고 나서 피노키오로 갔고 피노키오를 해체하고 나서 K2가 K2가 그때 만들어졌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 K2가 어떤 건지 좀 찾아봐야 되겠네. 네, 아마 들어보면 알 거예요. 네. K2는 유명한 곡이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요? 네. 뭐 유리의 송이라는 곡도 있고 네. 유래성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나라 보컬리스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근데 특이하게 레코드판으로 우리 보통 이제 80년대 이게 88년도에 출시됐던 거예요. 오래되셨네. 그러니까 그 CD가 완전히 활성화하게 되기 조금 직전이죠. 뭔가 88년도에는 뭔가 다 역동해진 막대기 하나 들고 들로 사는 뛰어댕기던 어린 나이라 뭐 CD인지 뭐 레코드인지 전혀 모르던 나이라.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샀던 그 LP 판이고요. 요게 이제 CD로 네. 다시 나왔던 게 요거거든요. CD로 이 곡이 이거의 CD군요. CD로 출시가 안 되고 있다가 계속 LP로만 있다가 CD로 처음 출시된 거예요. 리메이크라고 그래야 돼요? 아니면 리미티드 에디션. 리미티드 에디션? 뭐 아니면 재발매? 아니면 리마스터링? 뭐 이런 건가요? 리마스터까지는 아니고 아마 이제 그냥 CD화. 아니 그러면- 그러면 그대로 CD와. 그럼 이 곡이 한 곡에 그냥 한 CD씩 이렇게 CD LP 하나가 그대로 CD로 들어간 거죠? 이 5개가 이거 한 장이에요? 아니 하나 이게 5장 지금 이거 같은 프라이데이 애프터는 1이고 프라이데이 애프터는 이제 알겠네요. 2가 있고 네. 이게 그러니까 프라이데이 애프터 1이 흥행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기획음반으로 계속 출시가 됐어요. 프라이데이 애프터는 그래서 이제 5편이 아니 프라이데이 애프터는 3까지. 우리말로 치면 프라이데이 애프터는 불금이네 불금. 네. 불금 1, 2, 3. 근데 이때는 불금이 아니었지 않나요? 그때는 금요일, 토요일 일을 하던 시대에. 그죠, 일을 하던 시절이죠. 네. 불금이지? 역시 반항아들이야. 이때부터 끊임없이 주장을 했구나. 토요일은 쉬어야 된다.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의 힘이었던 거야. 그래서 3편이 네. 야 이거 들어보셔야 되겠어요. 굉장히 저는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뜯어서 들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거는 제가 그냥 일부러 일본에 갖고 있고. 네. 이거 뜯으신 거는 따로 있으실 것 같은데 원래 소장용과 사용용은 이거 다르잖아요. 유튜브에서 들어보면 될 것 같은데? 유튜브에 아마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그건 확인을 못했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요 프라이데이 애프터는 1집에 가장 흥행을 했던 팀이 아까 말했던 이태석 씨와 아발란시, 네. 아발란시. 크라티아라는 두 팀이 있어요. 네. 가장 이 음반에서 가장 이제 두각을 나타냈던 두 팀이고, 아발란시 같은 경우는 약간 메탈리카 느낌의 메탈리카 스트레치 메탈을 좀 지향을 하는 식이었고, 네. 크라티아 같은 경우는 약간 소프트한 LA 메탈 쪽을 LA 메탈인 장르가 또 있군요. LA 메탈에는 아까 말했던 가장 흔히 알만한 거는 뭐 건젤로즈라던가 뭐 마트리쿨라던가 뭐 요런 식의 약간 네. 듣기 편한 그리고 주로 이쁜 느낌의 잘생긴 보컬리스트를 필두로 한 스키드로라던가 그런 장르를 엘리메이터라고 해요. 네. 이 LA가 아니군요. LA에서 주로 많이 활동을 했고 뭔가 세련된 메탈 느낌. 듣기 편하고 좀 중동성 있고 네. 뭐 약간 팝적인 느낌을 가미하는 그런 메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아까 말했던 크라티와 아발란시가 워낙에 인기를 얻다 보니까 네. 두 팀을 모아서 또 하나의 앨범을 또 만들게 돼요. 아, 두 팀만. 네, 두 두 팀만? 팀. A면은 누구, B면은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기획 음악이라는 거예요. 네, 이것도 네. 기획음반이 그래서 여기 하나가 네, 그래서 들어가 있어요. 그 두 개가. 크라티아의 아발란시. 네. 아 여기 있구나. 네. 요때 이제 약간 헤비메탈의 제2의 전성기 시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뭐 멱살 잡고 끌어가셨나 보네요. 네. 요 음반들이 활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자극을 했던 부분이 재밌네요. 1세대 헤비메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아, 오히려. 올드하신 분들. 뭐 그렇게 올드하지는 뭐 한 10년 전이긴 한데 아까 말했던 1세대 헤비메탈 밴드들이 쇠퇴를 하게 됐잖아요. 어떤 네. 사정들에 의해서 네. 일어나야겠다. 네.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물 들어올 때 노집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생겼던 음반이 이제 요 락킹 코리아라는 음반이에요. 아 한국 분들이네요? 네. 어, 이 락킹 다. 여기 다 해외여서 해외 분들 얘기하는데 아니 우리나라 네, 다 우리나라, 예,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아 이분들도 우리나라 분들이에요? 네, 다 우리나라. 나 어디 갔다 왔니? 완전 바보 되는데 지금? 이 락킹 코리아는 아마 두 분도 아실 만한 뭐 1세대 헤비메탈리스트입니다. 네. 김재범, 네, 김재범. 김도균 씨. 김종석, 네. 아하 그러네. 김도균, 김도균 알죠? 그리고 오태호. 오태호 씨는 모르시나? 몰라요. 이승환의 전성기 때 많은 곡들을 작곡을 하셨죠. 작곡을 오. 하시네. 네. 정말 여기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기도 여전히 사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사진들이 김도균 있는데. 씨가 그 머리 길어가지고 가끔 텔레비에 나오셔서. 김도균 씨는 백두산의 기타리스트. 그러니까 네. 그분 맞죠? 네, 맞아요. 요새는 이제 그 김태원 씨가 그 방송 예능을 좀 뚫어놓은 상태에서 네. 그 이후에 이제 이미지가 헤비메탈 좀- 밴드들이 많이 이제 예능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되죠. 근데 이런 스타일도 원래 우리나라에 생긴 게 아니라 미국에 다 있었어요. 아. 뭐 이제 어저스번이라는 이제 그 헤비메탈의 대국적인 사람이 있는데 네. 이분도 이제 그런 리얼리티 시트콤 같은 그런 방송 같은 걸 하기도 하셨고. 아, 이미지 네. 또 왠지 헤비메탈은 되게 묵직한 음. 느낌인데 그런 걸로 이미지 변화하는 네. 거. 뭐 진 시먼스라는 뭐 키스의 뭐 이제 키스. 네. 멤버시는 그 리더였었던 분들도 그런 이제 리얼리티 쇼 프로 같은데 참석을 하시기도 하고 다 이제 뭐 미국에서 한 번씩 있었던 건데 그걸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받아들이고 참여를 하게 되었던 부분이죠.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뭔가 역사를 다 되짚는 느낌이에요. 네. 야, 미국같이 큰 시장에서도 헤비메탈만 해갖고는 힘든 거야. 그러니까 대중하고 친해지려면 시티콤에 나가야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상 해외 시장은 헤비메탈 시장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지 않나요? 그것만으로도 돈이 상당히 벌었어요. 그래요? 네. 아, 뭐 물론 큰 시장이. 뭐 아이언메이드 같은 경우는 뭐 보행기를 전용기로 해가지고 자기 비행기에 아이언메이드 로고랑 제 캐릭터를 거기다 인쇄를 해서 아유. 타고 다녔어요. 잘못 질렀네. 아, 저는 잘못 그 질렀어. 헤비메탈 그거를 생각하면 항상 호모 심슨이 생각이 나거든요. 호모 심슨에도 많이 등장을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호모 심슨 자체도 이제 헤비메탈 광팬이고. 호모 심슨도 음악을 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심슨만 봐도 이게 그때가 80년대, 네. 90년대인데 그때 그렇게 많은 밴드들이 나와서 또 이제 성우처럼 이렇게 대사도 치고 이랬던 부분도 맞아요. 많고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이 헤비메탈 완전 그때 전성기였구나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이런 거를 시트콤이라든지 뭔가 이미지 변화를 하면서 대중들한테 친화가 되고 거기는 그냥 인기가 많으니까 대중들이랑 친해가 돼버리고 인기의 척도 여기서는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뭐 한편. 돌파구 네. 마련을 위했던 다른 시도였죠.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맞습니다. 이 음반의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그 임재범 씨와 김도균 씨가 그 헤비메탈 침체기 시절에 네. 두 사람은 이제 영국으로 가요. 둘이 같이. 네, 영국으로 가서 사랑이라는 밴드를 현지인들과 같이 만들어서 거기서 활동을 하다가 거기서도 뭐 어느 정도 이제 인지도를 얻고 아 이제는 좀 되겠구나 싶었을 때 와서 다시 만들었던 이게 프로젝트 음반이거든요. 아. 그래서 임재범 씨는 거기는 없어요.
여기서는 그나마 이제 임재범 씨가 콘서트 때 네. 락킹 코리아라는 셀프 타이틀곡을 많이 좀 불러요. TV에도 나와서 불렀고. 근데 좀 기억해서 들을 만한 곡은 이 Same Old Story라는 네. 곡이거든요. 이 곡은 헤비메탈 약간 브루스 헤비메탈의 거의 정수라고 보면 돼요. 한번 듣고 싶네요. 브루스가 붙은 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컨셉이? 약간 헤비메탈 블루스 헤비메탈이라는 장르가 락이라는 장르인데 네. 사실상 그게 헤비메탈이 독자적으로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것도 브루스나 재즈의 장르에서 약간씩 네. 변화가 된 거거든요. 브루스가 제가 알고 있는 브루스는 그냥 춤 말고요. 그러니까 약간 멜랑콜리한 그런 음악 아닐까요? 근데 헤비메탈이 어떻게 섞여요? 멜랑콜리아도 블루스도 장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 그래요? 한쪽으로 편향돼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편향돼 있었군요. 네. 그래서 약간 그 드라마의 영향 아닐까요? 드라마도 너무 안 듣고 살았던 것 같아요. 헤비메탈 기타를 정립했던 게 지미 핸드릭스라고 볼 수 있는데 지미 핸드릭스 유명했죠. 지미 핸드릭스의 기타도 사실 브루스의 기반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오. 네, 그래서 이런 아마 저는 임재범님의 여러 곡들 중에서 단연 최고로 꼽는 게 이 Same Old Story예요. 궁금하네요. 이거는 누구든 꼭 들어봐야 돼요, 정말. 그 정도. 네, 정말 최고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제가 안 들어서 그런 건지 정말 생소하고 궁금한 음악들이야 지금. 네. 전부 그래요. 그나마 좀 이 곡에서 좀 알려진 거는 기억날 그날이 와도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이거는 아마 들어보시면 두 분도 알 수 있을 만한 노래기는 해요.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보면. 네, 잠깐만요. 사진만 봐도 가서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거기 사진에 담배를 그때는 자유롭게 폈던 시대에서 초점이 안 맞아요. 초점이. 저는 그 음반을 LP도 갖고 CD도 두 개 갖고 있고 그래가지고 음반 잘 만들었다. 보관용, 듣는 용. 그죠? 원래 역시 매니아. 매니아는 소장용과 네. 사용용이 아예 딱 그쵸. 두 개씩 갖고 있죠. 이 음반이 이제 1989년도에 나왔는데 나름 이제 음반을 이제 인기를 얻었어요. 네. 그래서 락킹 코리아 2라고. 걔도 2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라이브예요? 상업적인 색깔이 좀 같구나.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음악을 그대로 실어가지고 노래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관객들의 호응 소리를 편집해서 넣었어요. 편집으로 실제가 마치 공연하는 것처럼. 그래서 라이브 리믹스예요. 리믹스. 그러니까 이 음반이 이게 93년도에 나왔는데 89년에 나오고 좀 시기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반이 절판이 된 거죠.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음반사에서 좀 기획해서 만들었는데 똑같이 내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앞뒤에 이제 환호하는 소리를 편집해서 넣었던 약간 그런 상업적으로 생각해서 만들었던 좀 기획음반의 기획음반이군요. 그렇긴 하죠. 근데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곡이 하나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곡을 또 하나 넣으셨네. 네, 서로 간에 한 곡이 빠지고 한 곡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이게 뭔가 소장하는 사람들을 위한 뭔가 그런 게 있죠. 네, 너무 꼼수만 쓰면 그러니까 이게 살짝 좀 그래도 티는 좀 내자. 네. 그런 노력이 좀 들어있네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구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온 음반이긴 했는데 이 락킹 코리아 원래 오리지널 음반은 그 뒤에 CD로도 나오고 몇 번 재발매가 되었어요. 근데 이 리믹스 라이브 리믹스는 재발매를 한 적이 없어요. 이게 오히려 희귀성이 지금은 더 희귀해지긴 했죠. 이 당시엔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뭔가 나왔었지만 그러한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또 편집 음반, 기획 음반으로 파워투게더라는 곡이 있는데 이 파워투게더는 아까 프라이데이 애프터눈에서도 잠깐 언급됐던 블랙 신드롬과 블랙홀이라는 두 팀이 뭔가 블랙한 좀 필두에서 나왔고 여기에서도 이제 뭐 네 팀이 총 이제 등장을 해요. 블랙홀, 블랙 신드롬, 백두산, 스트레인저. 근데 이름들은 전부 외국 분들 같아. 근데
블랙홀은 알고 계시지 않아요? 저는 메탈 쪽은 별로 안 좋아해갖고. 근데 아마 깊은 밤의 소전곡 같은 경우는 알아요. 전혀 몰라요. 이게 다 들어보면 네, 들어보면 알고 워낙에 유명한 곡이기 때문에 멜로디는 익숙할 수 있다. 네. 블랙홀의 깊은 밤의 소전곡이라는 경우는 아마 어떻게든 들어봤을 거예요. 유명한 곡이고 블랙 신드롬은 아까 말했던 그 팀이고 백두산은 요 당시에는 이제 유현상 씨가 예. 이제 트로트 활동을 하면서 기타리스트 김도균 씨가 아마 이 밴드를 이끌고 있었던 당시. 예. 그리고 스트레인저는 부산 쪽에서 활동하던 팀인데 이름이 본명은 이 사람 본명은 이승철인데 이시영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 보컬리스트가 있어요. 되게 여성스럽게. 근데 이분의 보컬은 반대인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해요. 아마 이 사람의 솔로곡 중에 3곡은 유명한 곡이 있는데 그것도 아마 들어봤을 엔드 오브 더 월드인가 하는 곡이 있는데 그것도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영화 OST로 좀 유명했던 곡이거든요. 엔드 오브 월드.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뭐 정확하게 저 세상이 끝날 때. 기억에 의해서 말할 거기 때문에 약간씩 틀릴 수는 있어요. 이거 그런 거야. 그럼요. 네, 어쩔 수 네. 없죠. 네. 저는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는 모든 것이 틀렸다는 가정으로 얘기합니다. 네. 이 음반은 몇 년에 나왔더라? 이것도 한 90년대 중반쯤에 나왔던 거, 90년대 초중반쯤에 나왔는데 예. 아까 말했던 그 블랙홀도 1세대 헤비메탈 밴드거든요. 예. 이 팀도 아직까지 활동을 해요. 진짜? 블랙 신드롬. 도 그렇고 블랙홀도 그렇고 아까 말했던 뭐 H2O라던가 예. 백두산이라던가 부활 이런 팀들은 한 번씩 약간의 해체나 침체기가 있었는데 그죠. 블랙 신드롬과 블랙홀은 뭐 침체기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계속 활동을 했어요. 꾸준히. 네. 그리고 거의 멤버 교체가 없었는데 블랙홀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아마 베이시스트가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는 거의 원년 멤버들이고 약간씩 바뀐 경우가 있긴 하네요. 드럼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의 이제 큰 문제가 없는 이상은 거의 쭉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 그룹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리고 이 메인 보컬하고 기타를 맡고 있는 주상진 씨는 뭐 제가 이 블랙홀 보면은 한 3년 전인가 4년 전 한번 보고 왔었거든요. 실제로 관람하고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나이에 모든 곡들을 제대로 소화를 하고 있어요. 3년 전이면 코로나가 막 시작되기 전 아닌가? 마스크 쓰고 갔어요. 마스크 쓰고.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가 너무 지금 약간 좀 잠잠해지긴 했는데 굉장히 이제 코로나가 유행할 때도 이 블랙홀은 소규모 이제 자기 팬클럽들을 위해서 지방 공연을 가고 지방 공연 실황을 유튜브로 공연 실황을 해줘요. 노력이 가능하시네. 그 대단한 거죠. 네. 블랙홀이 아니었군요, 실제로는. 화이트홀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블랙홀의 가장 유명한 곡은 깊은 밤의 소전곡이라는 곡이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이 음반에서는 내 곁에 내 아픔이라는 곡이 있는데 제가 이 블랙홀 노래 중에서 이 내 곁에 내 아픔이라는 곡은 여기 참여했던 분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노래를 하는 같이 하는 그런 건데 요새도 이제 블랙홀 공연에 가면은 이 내 곁에 내 아픔이라는 곡을 자기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불러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명곡 중에 하나지. 참 궁금합니다, 점점. 네, 요거는 내 곁에 내 아픔이 그리고 아까 Same Old Story 이런 것들은 진짜 한번 들어볼 만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 헤비메탈에 대한 그 기획 음반이 끝났어요. 그러면 또 어딘가는 또 다른 영향을 받겠죠. 저는 그렇습니다. 공연 중인 영상으로 유튜브에 꽤 있어요. 뭐가요? 유튜브에 지금 블랙홀. 깊은 밤의 서정곡 이런 거면 블랙홀도 불과 몇 년 전에 6년 전에 공연도 올라와 있고 유튜브 찾아보시면 2년 전 것도 있고
거의 그 아까 말했던 그 유튜브 실험 공연들이 거의 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걸 전체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반을 따로 구매하지 않으셔도 네.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 음반을 들어볼 수 있을 구매하시면 너무 좋아요. 네. 그걸 그거는 구할 수 있나요? 구매하시는데 이게 구할 수 있는 음반들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그 유명한 곡들은 계속 재발매를 하거든요. 네. 펜시 음반을 파는 데가 많지 않았던데. 인터넷으로는 구매가 가능하죠. 인터넷으로. 네, 서점이 보통 음반을 구매하기가 제일 좋고요. 그 요새는 유튜브에 거의 대부분의 음반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되고. 네. 자, 그러면은 또 이제 또 하나의 저격하는 장르가 하나 있습니다.